네, 오늘도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매매일지 차트를 가지고 피드백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분께서는요, 보락이라는 종목을 매매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셨고 여기서 매도를 하셨어요. 보내주신 분의 사진이 좀 흐릿한 관계로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뒀습니다.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고 여기에서 매도를 진행하셨습니다. 일단 질문자분의 질문을 한번 보내주신 분의 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세력사냥꾼님, 보락을 매수했는데 매수 이후에 손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손절한 이후에 바로 슈팅이 나오더라고요. 손절하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 버티는 방법이 좀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종목을 보면요, 이 종목이 앞에 의미심장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급등이 나올 때 뭐가 붙었죠? 거래량이 붙었죠. 그런데 이 거래량의 어떤 대금을 보니까, 거래 대금을 보니까 순간적으로 26억, 36억, 41억의 강한 거래 대금을 보여줬습니다. 1분 동안 터진 거래 대금이에요. 이렇게 의미심장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매수를 하고자 하는 심리가 크게 발동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수급을 보신 것까지는 잘하셨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분께서. 하지만 이전 보락의 흐름을 보면요, 흐름성 자체가 너무 잘 흔드는 종목이었어요. 급등 이후 거래대금 동반해서 급등한 이후 급락, 또 거래대금을 동반해서 급등한 이후 급락.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연속적으로 거래대금을 보여줬었어요. 55억, 46억. 그런데 급등시키자마자 급락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전 흐름성을 봤을 때 보락이라는 종목은 잠깐 이렇게 올랐다가도 하락하는 형태, 이런 형태가 많이 띄다 보니까 오늘 매매를 하셨을 때도 이것을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것까지 고려해서 매매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손절을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매매에 있어서. 오늘 여기서 매수를 하시고 여기서 손절을 하셨어요. 근데 이전 흐름을 봤을 때 이게 급락이 나오고 반등이 안 나오는 어떤 액션도 얘가 취해 있었죠. 이때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질질 끄는 그런 흐름성을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이분께서 당일 매매로 들어가신 거예요, 오늘. 당일 매매로. 근데 이 종목이 또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주지 않고 이전 흐름처럼 이렇게 꼬꾸라졌다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당일 이분께서 지금 1.6%에서 뭐 수수료 포함해서 마이너스 2% 정도 손절을 하신 건데 저는 여기서 손절을 했다는 게 잘한 거라고 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까지 떨어지면 이 손절은 뭐 6%, 6.5%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손절의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손절을 잘하신 것 같아요. 이전 흐름성을 봤을 때 급락이 많이 나오는 종목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놓치신 건 뭐냐면요, 방금 전에 제가 이렇게 급락이 잘 나오는 종목이라고 했었죠. 근데 급락이 잘 나오는 종목이면 매수하기 전에 이 종목이 정말 주요 저항들을 돌파했는지, 아니면 어차피 눌림이 나오는 종목, 급락이 나오는 종목이니까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이전 흐름성을 가지고 와서 비롯해서 봤을 때 급락이 잘 나오는 종목이라면 눌림을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수 전에 눌림에서 사는 건 어떨까, 이 정도는 고려를 해봤어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 아니면 정말 일봉상 이런 주요 저항들을 돌파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을 했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쉬운 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손절을 하신 거는 정말 잘한 거예요. 이분께서 손절을 하면 바로 손절한 이후에 보통 급등하는 경우도 많이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리스크 차원에서 손절을 하는 게 맞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개인 투자자고 세력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쓸데없이 버티다가 쓸데없이 버티는 습관을 가지면 손절은 더 커지기 때문에 원칙대로 손절했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셔야 돼요. 정말 이 종목이 이러한 구간을 돌파하고 뭐 연속적인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온다 라고 한다면 모르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갑자기 튀어올라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락이 순간적으로 수급이 좋았던 것은 맞지만 이 보락이 오늘 대세주를 갈 수 있을 만한 어떤 차트의 흐름성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시장 전체를 보면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시장이 열리고 나서 거래 대금이 뭐 30분도 안 돼서 제가 1,000억이 터진 걸로 알고 있어요. 30분도 안 돼서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락과 비교해서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최근 시장의 주도주들의 성격을 보면 거래 대금이 강한 시점에서 꾸준한 수급을 보여줘요. 한번 거래 대금이 강했죠. 보시면 거래 대금이 354억, 182억, 204억, 296억 이렇게 터지고 나서 재차 한번 터져요. 최근 주도주들은 그쵸? 근데 보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터진 거예요. 제대로 된 수급이 이거 13억이니까 얼마 안 되는 거고 제대로 된 수급이 여기서 한번 터져요. 그렇다면 최근 시장의 주도주의 성격을 봤을 때 한번 제대로 눌리고 두 번째 파동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터지는 걸 보고 그때 매매를 하는 게 최근 주도주의 트렌드라는 거. 그 점을 염두에 했다면 이 보락이라는 종목의 매수 버튼이 나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두 번째 강하게 들어오니까 이런 눌림들을 공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엔 이러한 고점들을 강하게 돌파하고 상승도 했고요. 그래서 최근 시장의 성격이나 시장이 흘러가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뭐 보락 같은 경우에 개별적으로는 뭐 수급이 강해 보였지만 결국에 최근 주도주들과 비교했을 때는 주도주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흐름성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매매를 할 때 시장 전체적인 돈의 흐름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돈들은 현재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이런 종목, 큐라클 이런 종목에 몰리고 있는데 나 혼자 다른 종목에서 매매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일지 차트를 보내주신 분께서는요, 주도주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매매를 무조건 이것저것 많이 해보는 것보다는 장 초반에 어디에 돈이 몰리는지 확실하게 상승해주고 있는 뭐 두 번째 파동까지 거래대금을 동반해서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런 것들을 찾는 연습을 한다면 더욱더 좋은 트레이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너무 첫 파동만 보고 매수를 하지 말고 뭐 돈의 연속적인 흐름성을 보고 매수를 하는 습관을 갖고 그리고 이전 흐름성에 대한 분석이 조금 더 면밀해지고 정확해질 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더 파악되는 종목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 더욱더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